암호화폐 전문 방송 생방송 토크쇼 코인 넘버 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윤송아입니다. 오늘의 게스트들을 소개할게요. 블록체이너 하시은 씨.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블록체인에게 가치의 가치를 더하는 더 블록체이너 하시은입니다. 반갑습니다. 하시은이다. 그리고 개그맨 이영식 씨. 네, 오늘도 배움의 자세 놓지 않고 있습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입니다. 여러분 정말 열심히 오늘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식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게스트는요.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의 김형중 교수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에 있고 우리 정보보호대학원은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주로 이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 그 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사이버 국방학과도 저희가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대에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교양 과목으로 또 이렇게 암호화폐 강의가 선정됐는데 정말 저는 굉장한 것 같습니다. 예, 주로 어떤 걸 가르치시나요? 올해 초에 제가 이제 이 암호화폐를 가르치겠다고 했더니 학교에서 너무 특정한 것을 가르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좀 수정을 하라고 그래서 이제 수정을 해가지고 가르치고 있는데 가르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과목을 듣는 사람이 뭐 경제학과부터 시작해가지고 컴퓨터공학까지 다양해서 어떤 학생은 쉽다, 어떤 학생은 너무 어렵다, 뭐 해가지고 그 맞추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저희 이영식 씨와 저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정말 초보의 학생인데요. 너무 어렵거든요. 예. 저희도 오늘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려주십시오. 예. 저희가 본 토크를 시작하기 전에요. 베스트 질문왕 두 분을 뽑아서 리플 100개를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선정하신 분들을 발표하겠습니다. 이범희님, 장원주님 두 분이 당첨이 되셨습니다. 두 분께는 리플 100개를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아래 주소창 나가고 있잖아요. 이곳으로 전자지갑 주소와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정이 안 되신 분들은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매주 두 분씩 선정하고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슬슬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정말 그 대단한 일이 생겼습니다. 지금. 뭘까요? 여러분 제가 이름을 좀 거론할 테니까 네. 누군지 다 아실 거예요. 배우 송강호 씨 아시죠? 그다음에 그 배우 이재훈, 김태리 그리고 정유미, 윤여정 이런 선배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우리 윤송아 씨가 정말 대단한 일을 냈습니다. 청소년 정말 영화제 대한민국 청소년 영화제에서 여자 배우 부문 우수상을 차지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아이고 부끄럽습니다. 네, 부끄러워도 어쩔 수 어깨를 없어요. 나란히 한 거는 아니고요. 어깨를 나란히 한 거죠. 어쩌다 보니 같은 인기 영화인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본인 입으로 얘기하기 좀 그러니까 저한테 준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진짜 이거 축하할 일이고 기왕이면 이렇게 책자 좀 보여주세요. 기왕 자랑하는 보여드릴게요. 거. 네, 거기 이렇게 얼굴들이 그거보다 이렇게 얼굴 보여지는 일단 도록 상장부터 있잖아요. 깔끔하게 네. 여러분 보여드리고 이거 제가 받은 건 아닌데 우리 또 윤송아 씨가 좋아하는 동생이기 때문에 정말 이 안에 보시면 어깨를 나란히 했어요. 우리 이재훈 씨와 우리 송강호 선배님 이런 형님들과 함께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제 가져가셔야 됩니다. 아이고, 다시 주신 거네. 네네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이것도 한번 축하의 마음으로 축하드린다는 마음으로. 네. 저는 그거 선물로 주는 줄 알았어요. 줬다 뺏는군요. 네. 지금 영화 내 안의 그놈도 라미란 씨랑 박성웅 씨랑 또 함께 촬영 중인데 앞으로도 더욱더 연기 생활 열심히 하고 저희 코인 넘버 원도 더 열심히 진행하도록 뭘 더 열심히 할 거예요? 하겠습니다. 그 연기랑 코인 넘버 원. 교수님한테 더 열심히 암호화폐에 대해서 공부해서 더 원활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생방송 토크쇼 코인 넘버 원 시작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암호화폐는 사기? 남 얘기?
아니죠. 내 얘기가 주제입니다. 점점 우리 주제가 기발해지고 있는데요. 요즘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정말 수만 배 이득을 챙기는 이런 사기꾼이라고 하나요? 이런 것에 유혹에 빠져서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고 하는데요. 암호화폐 사기 제대로 한번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암호화폐 사기를 알아보기 전에 사기 그 정의가 뭘까요, 교수님? 사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사회에서는 이제 속이는 거, 이것을 사기라고 하는데 우리가 법으로는 사기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죄는 남을 속여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때 그것을 우리가 사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처음에 속일 때 이 사람이 자기가 정말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렸을 때 돈을 갚을 수 있는지 갚을 수 없는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자기가 돈을 빌릴 때 갚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갚을 수 있는 것처럼 해서 돈을 빌리고 나중에 피해를 입히면 그런 건 이제 사기라고 그러고요. 자기가 자기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좋아서 돈을 빌렸는데 일을 하다가 보니까 상황이 나빠졌어요. 그럴 때는 또 우리가 사기라고 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판단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게 가치가 없는 줄 분명히 알면서 사람들에게 다단계로 유혹을 한다든지 아니면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해가지고 남에게 피해를 입히면 그런 것을 우리가 사기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기 형태를 우리는 유사수신행위라고 하는데 유사수신행위는 어떤 거를 말하는 걸까요? 그 수신행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돈을 빌려서 영업을 해가지고 이익을 돌려준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정식으로 국가에서 승인을 받고 하면은 그것은 이제 우리가 공신력 있는 수신기관이 되는 것이고 국가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것을 우리가 유사수신이라고 그러고요. 그러면 이제 유사수신은 자기네들이 신용이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객을 모집할 때 굉장히 높은 그 배당이나 네. 이익을 이렇게 보장을 해줍니다. 이제 말로 보장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것을 우리가 이제 유사수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 저도 뉴스로 암호화폐 사기에 대해서 좀 들어본 것 같아요. 크게 어떤 유형으로 나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뭐 크게 보면 코인 자체로 사기를 치는 경우가 있고, ICO를 가지고 또 이제 그렇게 속이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새 이제 그 채굴기를 이용해 가지고 속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아,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네요. 그럼 우선 첫 번째부터 우선 코인 자체 사기가 대표적인 것 같은데 그 대표적인 사건이 어떤 게 있었죠? 뭐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데 그 이름을 다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제가 사기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 스티밋이라든지 이런 네. 곳에 이건 사기 같다고 나온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원코인도 있고 뭐 해치 비트코인도 있고 뭐 이더 트레이드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해치 비트코인은 정말 어마어마한 분들이 사기를 당했잖아요. 그렇죠, 시윤 씨. 한번 얘기를 한번. 저도 그렇다고 네. 듣기는 들었는데 네. 사실 사기가 너무 많아요. 아, 그렇구나. 너무 많아서 막 이제 과거에는 제가 처음에는 막 사기 코인들을 하나씩 깰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결국에 제가 내린 결론은 그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공부하기도 바쁜데 가짜를 붙잡고 있을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걸 절실하게 느꼈고요. 뭐 이것들은 사실 코인을 발행하는 것 자체는 힘들지가 않거든요. 근데 코인을 발행했을 때 이게 별다른 특징이었고 아니면 사업 계획이 형편찮거나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새로운 분야고 사람들의 탐욕과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기들의 이제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걸 통해서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해치 비트코인은 일명
짝퉁 비트코인이다라는 말이 돌더라고요. 그래서 무려 35,000여 명의 투자자들이 몰려서 1,500여 원을 이렇게 사기를 당했다라는 말이 있는데 어군요. 저는 이걸 보고 너무 충격받았어. 어떻게 이렇게 짝퉁에 사람이 속아 넘어갈 수 있나? 도대체 이런 이유가 뭘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최근에 뭐 이거 제가 여기서 말해도 될 것 같은데 그 사이트 중에서 onchainfx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onchainfx.com. 거기에 가시면 거기는 이제 시가총액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특정 블록체인이 사기인지 아닌지를 나타내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 시가총액 10위 안에 드는 코인도 사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블록체인이고 뭐 사람들이 한동안은 합법적이라는 사기를 했지만 이 사람들이 뒷조사를 해본 결과 이게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지만 이거는 100% 이거는 아마도 사기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하는 코인이 그런 대표적인 코인이 있고요. 한번 거기 가보시면 뭔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거 외에도 지금 시가총액 한 30위 안에 들어있는 코인 중에서 한 두 개 정도는 100% 사기 거의 한 5% 사기가 확실하고요. 그 중에서 또 하나 더는 한 60% 정도 사기인 거 아닌가 저희가 사람들이 뒷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그러니까 이건 시가총액에 나온 거고요. 아예 나오지 않은 것 중에서 사기도 진짜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아예 시가총액에 등록이 되지 않았죠. 네. 등록된 것 중에서도 사기가 있어요. 정말 어렵네요. 시은 씨도 사기 당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아직은. 예, 이걸로는 당해본 적 없습니다. 아직은. 근데 뭐 원숭이도 나면서 떨어질 때가 있고 조심하죠. 그러니까 이게 위험하네. 이런 게 왜 생기는 겁니까? 자꾸 사기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난무하는 이유가. 뭐 사람이 원래 옛날부터 사기를 쳤다고 누가 어느 분이시죠? 유정은 사기는 인류 시작과 같이 공존했습니다. 사기꾼들도 밥은 맞아요. 먹을 거 아니에요? 밥 많이 잘 그럼 먹겠죠. 밥을 어디다 먹는지 아십니까? 어디요? 사기 그릇. 아. 아니 갑자기 재밌잖아요. 사기 그릇. 네. 알겠습니다. 근데 뭐 나중에 이게 저희가 지금은 따로따로 얘기를 했는데 이 사기들이 이게 겹치는 분야가 있거든요. 겹치는 분야가 있는데 이제 다음 사기 유형으로 넘어갔을 때 제가 어디에서 겹치는지 또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을 하고 사람들한테 들은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는요. ICO 사기입니다. 어떤 피해 사례들이 있었을까요? 네. 뭐 ICO 사기는 네, 여기서는 이제 사람들의 의견이 약간씩 갈릴 수가 있는데 네, ICO 자체가 사기라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고. 특정 ICO가 사기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의견이 좀 많이 다르겠네요. 교수님이 보기에 어떤 피해 사례가 있었나요? 지금 우리가 보통 ICO를 할 때 스위스에 가서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스위스에서 ICO를 한 곳 중에 이건 좀 의심스럽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원 같은 곳이 이제 그 핀마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서 최근에 이코인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 그 이유는 이코인이 은행 승인을 받지 않았다 하는 것으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 ICO를 가지고 사기를 하느냐 그러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요건을 갖추지 않고 가서 ICO는 거창하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불법이어 가지고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고요. 아예 ICO에 갈 생각도 없는데 ICO를 한다고 해가지고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고 뭐 경우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최근에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서 그 다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그 증권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한 후에 조사를 해서 다오는 증권이기 때문에 네. 이것은 그 ICO가 아니고 미국에서 정식으로 IPO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다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게 분산 자율 기구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거기에 이제 그 이제 돈도 투자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기에 그 이더를 내고 이제 그 토큰을 받는데 사람들이 나는 또 그 토큰을 내가 돌려받고 내가 토큰을 주고 이더를 다시 돌려받고 싶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내가 이더를 내고 토큰을 받기 전에 제가 다시 또 토큰을 넣지 않고 또 이더를 또
환불 신청을 하고 이것을 함으로써 나는 실제로 토큰은 내가 적은 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의 그 잘못된 점으로 인해 가지고 돈을 무한히 인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가 그렇게 해서 망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다오가 사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네. 이 다오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운영해서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하면 그건 이제 그 사기고 그 몰랐다 하면은 그 우리가 또 사기라고 하기가 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 이 사기도 점점 복잡 미묘해지고 있네요. 아까 시은 씨가 얘기한 겹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 건 어떤 말씀인가요? 제가 겹치는 부분 이전에 이거에 대해서 금방 다오를 말씀하셨는데 약간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다고는 봐요. 뭐냐면 과거에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출시를 하고 난 뒤에 프로그램에 버그가 있으면 네. 그걸 고칠 수가 있었고 그리고 프로그램에 버그가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돈을 직접적으로 잃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상한 게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이제 분산 시스템에서 결국에는 분산 시스템에서 저희가 뭐 ICO를 할 때 원래 이더리움 상에서는 이제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계약서를 만들어서 이 계좌 안에 돈을 넣어둬요. 그럼 이 네. 계좌에서 자연스럽게 돈을 이렇게 지불을 하는 그런 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경제적 유인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길을 걷고 있는데 제 주머니에 10,000원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길을 가다가 사람들이 저를 털지 않는 이유는 제 주머니에 10,000원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일단 모르고 그리고 10,000원이 들었다는 걸 알면 제가 길을 가고 있는데 저를 털어봤자 10,000원밖에 못 받는 그렇죠. 걸 알아요. 근데 제가 주머니에 10억 원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걸 알고 제가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다고 하면 제 목숨이 매우 위험해지죠.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블록체인이 투명하다 보니까 공개되다 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특정 주소를 봤을 때 이 주소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몰려 있다면 예를 들어서 10,000원이 있다면 그거는 딱 10,000원까지만 보안이 안정된 거고 여기에 10억 원이 있다면 10억 원어치가 보안이 안정된 건데 가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공격자 해커 입장에서는 이거를 공격할 경제적 인센티브가 너무나도 높은 거예요. 그러네요. 너무 위험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새로운 기술인데 결국에 다오의 그 스마트 컨트랙 뭐 기술적으로는 뭐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그의 가장 큰 문제는 새로운 기술이어서 저희가 컨트랙트를 짜서 이거를 냈는데 이게 과연 해킹 당할지 안 당할지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은 새로 기술이다 보니까 100%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약간 문제라면 문제고 그것 때문에 다오 이후에도 스마트 컨트랙을 냈는데 털린 경우도 많았고 이번에 진짜 웃긴 거는 뭐였냐면 이거와 연관이 돼 있는데 어떤 회사에서 이제 나중에는 얘네가 사기를 치는 회사라고 저희가 확정을 지을 수 있었던 거가 어떤 스마트 컨트랙 안에 자기들이 돈을 예치를 해놓고 여러분이 이 돈을 해킹을 해보세요. 근데 아마도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회사는 스마트 컨트랙을 굉장히 잘 짜기 때문입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네. 그 말이 나오자마자 한 1시간, 2시간 이내로 누가 해킹을 했어요. 해킹해서 돈을 인출하기 시작했는데 그 인출하는 와중에 이 사람들이 그 돈을 한 4분의 2 정도 인출을 했는데 나머지 4분의 3을 다른 지갑으로 옮겨버리고 자기들은 돈을 가지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떡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들 원래 사기를 칠 의도였고 네. 그런 식으로 자기의 스마트 컨트랙의 기술력을 시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단 1도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교모한 방법으로 우리는 기술자인데 이러이러하게 해서 우리는 지금 ICO를 한다. 우리는 기술자인데 이러이러하게 해서 코인을 발행한다라고 하는 시험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않은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그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기술이 신기술이기 때문에 털리는 경우도 빈번하고요. 네. 네. 그래서 거래소들이 보험을 든다고 들었는데 또 문제는 이 보험에 대한 배당금이 10만 원도 1인당 안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보험금이 왜 이렇게 적어요? 더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래소하고는 또 다르죠. 아, 그런가요? 거래소하고는 달라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거래소는 사기를 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그건 거래소가 그냥 해킹 당하는 거고. 근데 사실 거래소 법적 조항들을 읽어보시면 거래소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거래소가 털렸을 때 얼마를 돌려준다고 하잖아요. 그거를 보면 제정신이면 거래소에 돈을 못 맡기죠. 네,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네, 저 거래소 좋아하지만 저도 시은 씨를 통해서 개인 전자지갑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다음은요, 세 번째입니다. 채굴 사기. 어떤 게 있을까요, 교수님? 가장 손쉬운 예가 채굴기는 100대밖에 없는데 사람들한테 10,000대 그 채굴기가 있다고 이렇게 돈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사람들한테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채굴한 코인을 이렇게 줘야 되는데 네. 실제로 그 100대 가지고 채굴해서 만 사람 그 10,000대 것을 나눠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그 채굴기 돈으로 받은 것을 가지고 그 중에서 일부씩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대표적인 그 폰지 사기인데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어쩔 수 없이 이 사기를 치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어요. 그 올해 초에 그 뭐 GPU가 이제 동이 나가지고 네. 그 굉장히 어려웠을 적에 사람들이 내가 GPU 싸게 구해주겠다 해서 뭐 막 10,000대 이렇게 돈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거 확보가 안 되니까 그런 경우에 이 사람이 정말 그 사기를 치려고 그랬는지 아니면 정말 상황이 어려워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심각한 상황이 올해 그 전반기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어제 좀 검색을 해보다가 A 땡땡 클럽이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블로거들이 대놓고 사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버젓이 운영되고 있던데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요? 뭐 이건 말씀드리자면 네. 제가 제 방송에서 제 개인 방송에서 대놓고 이거 다 사기예요라고 말을 하니까 네. 그쪽에서 협박 메일이 많이 오더라고요. 협박 메일 및 협박 메시지 등등등.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니 100% 법적으로 그게 확인이 된 게 아닌데 어떻게 우리를 사기라고 할 수 있냐 이렇게 말을 하던데 이게 너무나도 많고 또 어떤 것들은 이게 관할 구역이 약간 다르다 보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이거를 이거를 손으로 핸드 사인으로 쓰는 그런 코인이 있는데 어쨌든 거기 같은 경우는 특정 나라에서는 법적 조치를 밟고 있어요. 이게 사기로 말하려고.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이게 아직 검거해서 들어가지 않았고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달라요. 나라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나라에서 이거 사기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거 사기입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다른 분들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기라고 하지 않는데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그거 사기예요? 그럼 어떻게 사기라고 쇼에서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그게 좀 애매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땡땡 클럽도 그렇고 뭐 채굴 사기엔 뭐 이번에 M 땡땡도 있었죠. 그런데 네, 그런 이런저런 상황이 많은데 많은 분들이 진짜 당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사기라고 아니 안 당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 안 당하는 방법이요? 네, 좀 이렇게 좀 조심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들이 없나?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돈 있으시면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투자하세요라고 해요. 굳이 투자를 하셔야 된다면. 또 채굴 사기도 이것도 또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자 채굴 사기가 있고요. 네. 또 제가 개인적으로 눈을 찌푸리는 것 중에서 하나가 이제 채굴을 할 때 GPU를 써요. 근데 GPU가 게임을 할 때 원래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에 채굴 붐이 있었을 때 네. 대한민국 전국에 풀려 있는 GPU를 다 사들였어요. 사들이고 난 뒤에 GPU 하나가 가격이 평소보다 가격이 한 5배 정도 뛰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채굴을 한 GPU는 너덜너덜해지는데 이걸 다시 시장에 되파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채굴해서 너덜너덜해진 GPU를 사고 분노를 한 거예요. 책임 없이 판다고. 그런 것도 뭐 사기는 아니지만 정직한 건 아니죠.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다른 거는 채굴기를 해외에서 제가 다이렉트로 사면 뭐 가격이 뭐 300만 원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거를 해외에서 가져와서 1,200만 원, 1,500만 원에 불려서 파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많은 분들이 막 채굴이 쉽다 이렇게 채굴이 쉽기는 쉬운데 어떻게 보면 채굴에 대한 정보를 사람들이 꽁꽁 숨기고 난 뒤에 이거를 굉장히 일반인이 접근하기 힘들 수는 있는데 조금만 인내하면 할 수 있는데 한 번만 딱 해보면 아까 말씀하셨죠. 어떻게 이거를 예방하냐. 한 번만 누구라도 하고 이 데이터가 나와 있고 공개가 되어 있잖아요. 아니면 데이터를 공유를 하면 그러면 대충 보고 얼추 이건 사기야. 왜냐하면 이런 이런 수치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런 수익을 낼 수가 없는데 네. 그거를 확실하게 인지를 하셔야 하는데 그러네요. 많은 분들이 그런 걸 한 번도 해보시지 않으세요. 직접 해봐야지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뭐 대표적인 게 아까 M 땡땡땡 말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여기 이 대한민국 이 목동에서 네. 자기들이 채굴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말이 안 되는 게 일단 그런 공간이 어디 있으며
그러네요. 제가 옛날에 말한 거예요. 그런 공간이 어디 있으면 대한민국 전기세가 그렇게 싼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싸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걸 하고 있는데 그 빌딩에 나중에 그런 분들도 있어요. 채굴기 하나에 이거에 길이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채굴하고 있다는 빌딩에 가서 그럼 채굴기가 몇 대가 있으면 그거 곱하기 해서 이게 길이가 나오냐 빌딩 길이가 나오냐 안 나왔거든요. 그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은데 그런 식으로는 생각하지 않으시고 이 사람이 뭐 자기는 뭐 어디를 나왔고 어디를 나왔고 이런 자격이 있으니까 당연히 사실이겠지라고 너무 쉽게 믿으세요.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소문만 듣고 제대로 조사를 해보지 않고 제대로 계산을 해보지 않고 그냥 대충 믿어서 사기에 당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지식이 또 공유가 안 되고 있다는 점도 되게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대표적인 사기가 폰지 사기라고 들었어요. 폰지 사기가 뭔가요? 네, 폰지 사기는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저런 겁니다.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실제로 내가 돈 벌 방법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돈을 버느냐 그러면 자, 나에게 돈을 얼마를 맡기면 내가 당신에게 매달 얼마씩 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단계처럼 사람들을 막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들어올 적에는 그 받은 돈으로 얼마씩 배당을 주니까 배당을 받는 사람들은 환상적인 이익을 얻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와요. 그러다가 어떤 순간에 이제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면 더 이제 남아있는 돈을 가지고 나눠줄 수는 있는데 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제 사기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이제 들어오는 그 돈이 적어지기 시작하면 남아있는 돈을 가지고 그냥 달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떤 그 사이트를 보니까 이게 사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곳의 영어 홈페이지가 너무나 엉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영어 홈페이지 엉성한 게 그게 뭐가 문제가 돼? 그랬더니 그 사람 얘기가 나중에 이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이제 어디로 달아날 때 네. 홈페이지 만들고 했던 사람도 자기를 알면 네. 수사관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아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없어야 된다. 그래서 영어도 엉성하게 하고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코인 총량 랭킹이 8인지 뭐 9인지 네. 거기까지 올라온 코인이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네. 웃음 네. 헛웃음이 나오죠. 네, 맞습니다. 이게 정말 잘 되는 옆에는 날파리가 꼬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진짜로 어떤 직업이든 네. 다단계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뭐 모르면서 당하고 알면서 당하고 뭐 그러는 것 같은데 하여튼 오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거 진짜 사실 일반 사람들이 막 채굴의 제곱미터가 몇 미터가 되고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것들을 좀 많이 예방을 하는 방법을 좀 알고 사람들이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은 빠져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참 묘한 게요. 제가 예전에 또 사기 당하신 분 얘기를 했을 때는 이분은 이제 자기 어머니의 권유로 사기를 이제 뭐 네. 제가 봤을 때는 사기 그거에 빠져드셨어요. 어머니의 그래서 저하고 되게 심각하게 이게 사기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난 뒤에 저는 이제 이런 분들이 제 쇼에 출연을 하셔가지고 음성 변조를 하더라도 이제 진실을 말씀을 해주시기를 그쵸. 바랬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안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어머니가 친구분의 소개를 받아서 이제 이 아대분이 이렇게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이거 사기냐 아니냐 막 물어보고 다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가족의 위험할까 봐. 그렇게 해서 결국 못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방송에 출연해서. 그래서 뭐 이런저런 거를 보다가 결국에는 이런 모든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수학을 저희가 믿어야 되는데 수학을 믿지 않고 사람을 너무 맹신적으로 믿은 거죠. 네, 가족들 전 진짜로 사연 중에서 마음 아픈 것 중에서가 가족들 관련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맞아요. 제 여자친구 이런 거 진짜 많았어요. 네. 제 여자친구 아버지가 무슨 채굴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자친구 아버지가 채굴기를 사라고 했대요. 네. 그래서 여자친구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저한테 일단 채굴기 사야 돼요?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사지 마세요라고 했거든요. 근데 샀어요. 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냥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여자친구 아버지와 나는 어떻게 보면 남남이거든요. 아무 상관이 없죠. 아무 상관이 없는데 뭐 여자친구 때문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사서 근데 그러고 난 뒤에 저보고 막 샀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고 또다시 추가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시더라고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하는데 그 메시지 받았을 때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겠어요? 사실 사기로 돈 버는 것도 돈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애당초에 돈을 뭐 합법적으로 벌거나 불법적으로 벌거나 여기엔 관심이 없으세요. 그냥 돈을 벌고 싶거나 여자친구 아버님이 사기였던 거예요? 아니 모르시죠. 몰라요. 모르는데 이게 사람 관계를 사용을 그쵸. 해서 교묘하게 물건을 팔아 넘기는 거겠죠. 정말 그 남자친구분이라면 아마 한강물에 이제 여자친구가 있어도 구해줬을 것 같은 맞아. 그런 느낌인데 아, 한편 또 물론이죠. 예, 부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안타깝기도 하고 모두 다 사기에 당한 걸 수도 있어. 어쩌면 아버님도 맞지, 그랬을 수도 맞지. 있고 여자친구분도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 그게 네. 우리가 그 지식의 부족 네. 아니면 이제 그 판단력의 미숙 이런 게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제 수업 듣는 학생이 이제 95명이어 가지고 네. 학생들한테 그 시가총액으로 해가지고 상위 4개는 잘 알려진 거니까 그거 빼고 한 사람이 하나씩 코인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리포트를 내라 이렇게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학생 중에 몇 명한테 나와서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해라 이렇게 했더니 한 학생이 이제 발표를 하는데 제가 딱 보니까 얘는 그게 이제 그 폰지 사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은 자기가 발표를 하면서 자기가 그 투자도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표 끝나고 제가 저녁에 와가지고 이제 문자로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일단 자기가 그 코인을 사서 65달러씩 남았대요. 네. 코인 하나씩은. 그런데 자기가 그 회사에서 그 이제 코인 회사에서 거기다 돈을 맡기면 얼마씩 주겠다고 하는데 걔는 아직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전형적인 그 다단계고 폰지 사기다. 네. 그랬더니 폰지가 무엇입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들으시는 우리 시청자들께서는 이런 것이 그 다단계고 그 폰지 사기다. 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득을 우리에게 돌려준다. 그렇죠. 예,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네. 지금 안 그래도 채팅방에 진김님이 교수님께 원코인이 사기가 의심된다고 하셨는데 주변에 투자하신 분이 많습니다. 사기라는 걸 어떤 증거를 보여줘야 할까요? 이 증거를 갖다가 좀 제가 수사관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뭐 그 무슨 증거를 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네. 우리는 그 지금 이 코인과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그 매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코인데스크라든지 뭐 아니면 스티밋이라든지 이런 사이트에 가시면 이런 코인들이 왜 의심스러운지 그런 이야기를 거기 많이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판단은 본인이 하시는 겁니다. 네. 판단은 본인이 하시고 내가 하는 거지. 이게 정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시면 그때 이제 중단하셔도 됩니다. 또 대표적인 예로 컨트롤 파이낸스 사건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예, 예. 이게 뭐 어떤 사건인가요? 우리 그 하시은 씨가 더 설명을 잘 해주실 수 있지 않나요? 아니요. 전 컨트롤 파이낸스 잘 모릅니다. 저는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데 네. 이게 그 사기냐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재판이 끝나 가지고 우리가 수사 중인 것도 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수사 중인 것은 우리가 그냥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재판이 끝나서 판결이 나야 이제 우리가 이게 명확하게 사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기 그 컨트롤 파이낸스도 그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이제 의심스럽다고 이제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보니까 뭐 그 벤저민 그 레이놀스 네. 뭐 이 사람 얘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오기 전에 그 컨트롤 파이낸스하고 그 다음에 그 벤저민 레이놀스라고 하는 것을 유튜브에서 찾아봤어요. 네. 그랬더니 그 벤저민 이 친구가 자기는 거기에 뭐 투자를 한 일도 없고 뭐 하고 거기 이제 페이스북에도 보면 뭐 그
페이지가 사라졌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으로 봐서 이 사람이 뭐 거기 그 광고할 때 나왔었다며요. 네. 그러게요. 저도 사실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관련 홍보 영상이 있다고 하니까 다 같이 한번 보면서 판단해 볼까요? 한번 틀어주세요. Welcome to Control Finance. We are an investment company that accepts funds to trust management and trades them on cryptocurrency markets. Since its foundation, the company has been operating at an international level. The partner structure consists of 5 levels, allowing you to significantly increase your income. Start earning with Control Finance. Country. 글쎄요.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연기가 좀 어설픈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한쪽 눈썹을 약간 찡그리고 이게 고정한 채 이렇게 한 채로 약간 마네킹처럼 이렇게 네 그런 것 같고요.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네네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것 같아요, 시은 씨는? 이분 외에도 사기를 치시는 다양한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서는 여기는 금방 말했어요. 연기가 어설펐잖아요. 네. 그 중에서는 그런 분도 계세요. 난 어설픈 창업가다라고 하고 사기를 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나는 어설픈 창업가이기 때문에 내가 사기를 치다가 실패를 하잖아요. 네. 그럼 난 사업에 실패를 한 거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연기를 기똥차게 잘해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진짜 말하고 싶은 게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데 왜냐면 이분은 저보고 네. 제가 이분이 당시에 사기라고 했을 때 사기꾼이 아니냐. 왜냐면 이분은 과거에 손을 안 대신 게 없어요. AI 3D 프린팅 막 단전호흡 뭐 등등등 뭐 한국어 배우는 거 연애 사업 등등등 이런 거를 다 과거에 외국에서 다 하신 분인데 이제 암호화폐로 넘어왔어요. 넘어와서 이분한테 제가 이분 관련된 기사가 있어서 이거를 올리니까 이분께서는 얘네 누구냐고 얘네 도대체 누구냐고 나 비트코인을 1비트코인을 내걸어서 현상금으로 내고야겠다고 너 누구냐고 우리 경찰서 가자고 그래서 제가 아직은 그게 몇 개월 전이거든요. 경찰서를 안 갔어요. 근데 여기 금방 볼 수 있었듯이 어설픈 연기력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 외에도 진짜로 자기 자신을 진짜 연기는 잘해요. 그러니까 특정 캐릭터에 들어가서 연기를 잘하는데 그걸로 사기를 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조금 전에 보니까 네. 어떠셨어요? 보시니까. 저는 벤자민 레이놀스가 네. 저렇게 생긴 영화 배우인 줄 제가 처음 알았어요. 저분이 유명한 영화 배우인 거죠? 무명이라고 소개를 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오면서 그 비디오를 유튜브를 봤는데 네. 거기에 나온 사람과 이 사람이 달라서 그러면 제가 그 비디오를 잘못 봤구나 그런 생각이 제가 좀 드네요. 여러 명을 고용한 걸까요? 근데 괜찮아요. 왜냐하면 네. 아까 말씀하셨던 이 코인도 그 코인만 해도 예를 들어서 자기들끼리 뉴스룸 비슷한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프랑스어면 프랑스어, 한국어면 한국어, 이탈리아면 이탈리아, 중국어면 중국어 이렇게 해서 다양한 배우들이나 저는 여기에 정말로 정직하고 열심히 사회에서 열심히 공헌하시는 분들까지 속은 것까지도 봤어요. 그래서 전혀 놀랍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틀린 이런저런 내용이 다 나와도 당연히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정말 요즘 캐스팅 오디션 관련 사이트들이 정말 많은데요. 여러분 오디션 갔다가 혹시 이상한 거 시키면 대본이 이상하다 싶으면 살짝 이렇게 대본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서 저희한테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우리 송아 씨도 이제 우리 연예계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 이제 코미디언들도 사실 저희도 이제 나름 10년 차 넘으면은 선수란 말이에요. 웬만한 걸 다 분별해 나가는데도 그 중에서도 사기꾼들이 많아요. 진짜 저도 몇 번 뭐 많이 당했겠지만 심지어 예를 들어서 산삼 축제에 갔어요. 산삼 축제 우리나라 유명한 산삼 축제에 갔는데 끝나고 산삼을 이렇게 고맙다고 행사비도 안 받고 산삼을 주는데 알고 보면 도라지고 그래요. 많아요. 하도 이상하니까 우리가 확인해 보거든요. 그래서 뭐 낙지로 받고 파로 받고 엄청 많은데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제 진짜로 저희도 한 번씩 당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그 연기하는 거 보면서 느꼈는데 이렇게 저도 친구들 보는데 이렇게 약간 얘기하면서 이렇게 도표를 보면서 설명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약간 이제 뭔가 설명하게 뭐 시스템이 어떻게 구조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은 거의
한 번씩은 당해보셨을 거예요. 가면은 알고 봤더니 종이 꺼내가지고 다단계고 이런 것 비슷한 루트인데 딱 저는 보이더라고요. 저 친구는 조금 이제 막 배워가지고 이렇게 뭔가 전문가가 아니라 지금 뭔가 이렇게 연기 대본을 외우 듯한 느낌이 연기가. 맞아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 말하고 있는데 눈에 초점이 없어요. 뭔가 이상해요. 열정이 없어 보였어. 나 이제 알 것 같아 조금은. 네. 그리고 요즘 다단계 신규 업체들이 이렇게 신규 회원을 또 데려다주면 수수료까지 준다고 하네요. 또 이런 또 악용 사례들이 있는데 그러면 솔직히 좀 솔깃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설명하시는 분들은 좀 다단계만 하시는 분들 많은데. 기왕이면 이쪽으로. 네. 예. 안티 다단계 설명해 주세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 이 회사에다가 돈을 이렇게 $10,000 이상 이렇게 맡기면 네. 이곳에 아주 그 마법 같은 투자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얘가 이익을 굉장히 많이 남겨서 하루에 0.25%씩 이자를 돌려주겠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보면 이게 큰 이자가 아닌 것 같은데 네. 이것을 1년으로 환산하면 얘가 91.25%예요. 거의 그 원금에 해당하는 돈을 돌려준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돈을 맡기면 예를 들어서 이제 120일 정도를 우리가 이렇게 맡겨놔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게 있고 또 우리가 그 사람을 한 명씩 데리고 오면 네. 그러면 데리고 올 때마다 예를 들어서 7%씩 이렇게 이제 이익을 돌려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그 인터넷에서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어떻게 이게 10단계씩 있느냐. 그래서 이제 이 사이트에 가면 최근에 얘를 7단계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 할 적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이익을 돌려준다. 그러면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누구를 데리고 와라.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좀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국에서 정식으로 이제 수신기관으로서 인정을 받고 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법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적에는 우리 그 투자자들이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나치게 좀 수익률이 높거나 아니면 좀 지나치게 자꾸 주변 사람들 좀 오라고 이렇게 끌어들이는 경우 좀 의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예전에 김준환 대표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맞아요. 정확한 거예요. 뭐 뭔가 애매하면은 의심부터 해봐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게요. 네. 근데 암호화폐 종류도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정말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네, 이복환님께서 네. 어차피 사기당한 인간들은 다른 데 가서도 털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거는 사기를 어떻게 설계하는지에 대해서부터 아셔야 돼요. 사기를 설계할 때는요. 대부분 목표 대상이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사기를 설계할 때는 사기를 잘 당할 것 같은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기를 잘 당할까요? 좀 순수할 것 같고 좀 어리버리해 보이는 네. 느낌. 네. 전혀 돈이 좀 그렇지 있는 것 않아요. 같고. 전혀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아, 사기를 구성을 할 때, 설계를 할 때는 가장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 기준으로 해요. 왜냐하면 어리버리하고 감정에 충실한 사람들은 어디로 튈지를 몰라서 그 사람들한테는 제가 아무리 사기를 설계를 잘해도 이 사람들이 안 속아요. 그래서 대부분 사기꾼들은 사기를 설계할 때 한편으로는 내가 사기에 이렇게 엮였다면 네. 나는 그만큼 똑똑하구나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저 경험 있어요. 네. 전화 많이 오잖아요. 그럼 네. 막 수익률 있다면 처음에 그래요 할게요 하다가 주민등록번호 뭐 불러라 자꾸 막 불러 귀찮은 거야. 그래서 네네네. 제가 지금 배가 고파서 좀 이따가 전화하면 안 돼요. 이따 전화하니까 졸린 거야. 지금 졸린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거는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그렇게 하시는 되더라고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경우는 안 하고 이성적이고 놀린 사람, 똑똑한 사람이 오히려 사기를 뭔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업무적으로 잘 대답해주고, 이 사람 굉장히 지식적인 능력이 좀 뛰어나네. 네, 이런 맞습니다. 느낌으로. 그러니까 뭔지 알것 같아. A부터 Z까지라는 사기를 가야 한다면 여기서 네. A에서 B에서 C에서 D에서 이렇게 한 단계씩 Z까지 옮겨갈 수 있는 사람이 사기에 제일 잘 걸려요. 그렇게 설계가 열심히 되고. 듣고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뭔가 저는 듣다가 귀찮아서 이 사람이 끊어버리고. 관심이 있어 보여야 돼. 계속. 그래요? 그러면 이거 승리 어떻게 나는 거죠? 막 이렇게 해서 뭔가 대화가 돼야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모르니까 그냥 이따 전화할게요.
끊을게요, 전화 드릴게요 이러고 말고 저도 말거든요. 그러고. 네. 맞아요. 이렇게 머리 아프고 너무 복잡하게 들어가면 헷갈리니까. 그리고 저는 정말 암호화폐 종류 너무너무 많은데 교수님 한번 이 종류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줄 수 있을까요? 저희가 그거 다 소개하기 너무 힘들고요. 아, 그 정도인가요? 한 우리가 얼마나 되길래? 몇 개 정도가 돼요, 다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좀 그래도 신뢰할 수 있는 곳을 네. 이제 찾아가서 보는데 아마 여러분도 많이 보실 거예요. 거기 coinmarketcap.com이라고 네. 거기에 가면 이렇게 이제 등록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일단 그래도 걔는 좀 다른 것에 비해서 신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그것을 조사를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그게 한 100여 개 정도 있는 줄 알았어요. 네. 왜냐하면 첫 페이지에 그 정도 나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다음 뒤에도 페이지가 계속 연결돼 있더라고요.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그게 거의 한 1000여 개 되고 천여 개. 또 그 토큰이나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또 그것이 한 뭐 200여 개 되고 그래요. 그래서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많다. 저도 우리 학생한테 코인을 하나씩 이렇게 연구를 그 조사를 해서 가져와라 그래서 리포트를 5페이지씩 냈는데 그거 이름도 다 기억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고 지금도 뭐 ICO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대기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컬럼에도 쓰고 그랬는데 이렇게 코인이 많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그냥 사기를 당한 사람들만 탓할 게 아니고 정부에서도 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네. 이런 코인은 의심해 볼 만하다. 맞아요. 그런 정보를 좀 주고 요새는 이제 코인에다가 투자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그 프리세일 할 때도 이제 많이 참여를 해요. 그런데 그 프리세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백서도 없고 그다음에 누가 만드는 줄도 모르고 그냥 아는 사람이 이거 잘 될 거야 해서 이제 파는 거기 때문에 저는 꼭 우리나라에서 공정하게 네. 코인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고 코인에 대해서 등급을 매겨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사의 등급을 네. 피치라든지 뭐 무디스라든지 이런 데서 알려주는 것처럼 코인에 대해서도 그런 평가하는 기관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게요. 현재 다단계 사기들을 당한 피해자들에 대한 규제는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다단계이니까 처벌을 한데 그런 것은 좀 힘들고요.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뭐 사기죄라든지 아니면 뭐 유사수신이라든지 이제 그런 어떤 법으로 이제 규제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돌침대 가지고 다단계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돌침대를 규제할 수가 없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코인으로 해서 이렇게 사기를 한다고 그래서 그걸 규제는 할 수가 없고 어떻게 보면 규제보다 제가 얘기한 것처럼 네. 일단 코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것, 그 다음에 또 이제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서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처럼 믿을 수 없는 사람을 통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자격을 획득한 곳을 통해서 네. 투자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런 곳들은 일단 국가에서 인정을 해줬고 네. 또 그 자격을 받을 때까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뭐 자본 요건이라든지 아니면 뭐 해킹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전산 시스템을 갖춘다든지 이런 것을 다 갖춘 후에 이제 거기를 통해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정부에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법을 좀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시은 씨가 마지막으로 사기 분별법 한번 안내해 주세요. 네,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제가 작년에 비해서 네. 시장 전체적으로 많이 똑똑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똑똑해지면 자연스럽게 사기 분별이 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막 ICO 금지 그런 거 하시느라 국가에서 많이 바쁘신데 소비자 보호는 개인적으로 ICO 금지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부터 일단 완전히 다 청소를 하고 난 뒤에 네. 그 다음에 뭐 ICO 금지나 이런 저런 게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겠죠.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일어나야 된다고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또 우리가 거의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교수님 오늘 출연 어떠셨나요? 재미있고 새로운 사실도 좀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그만큼 전 제 개인적인 생각에 우리 수업을 받으시는 수험생이 저기 네. 계시잖아요. 근데 저희도 학생이지만 학생이신데 그만큼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이렇게 암호화폐를 공부하는 친구도 많이 생겼다.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런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보십니까? 암호화폐의 미래. 아우 저희가 이제 인사할 시간이 됐는데요. 다음 시간에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넘버 원 외치면서 외칠게요. 코인 넘버 원. 다음 주에 만나요.